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거제시 다가구 원룸 건물 소개를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울산 다가구 원룸 쪽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따로 연락들이 오셔서 거제시 것 좀 다뤄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동안 거제시 물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도 볼 겸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거제시 이렇게 사천 이쪽으로 저도 투자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거제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그냥 일반 돈이 얼마 없는 분들도 굉장히 소액으로 해가지고 고수익을, 월세 수익을 많이 올렸었어요. 예전에 내가 잘했다, 우리 투자자들 엄청 좋았다, 이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월세 수익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예전에 한참 괜찮을 때 그러니까 거제가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는 1억 한 3천짜리 그런 어떤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고 합시다. 1억 3천 정도, 1억 2,500, 1억 3천 이런 거 경매로 예를 들면 1억 1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 1억 1천 정도에.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투자자들은 돈이 이제 많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금융보다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쪽에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한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새마을금고 신협 이러면은 80%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낙찰가 85%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면 85% 1억 천에서 85% 정도 대출을 받는다 이 말은 거의 얼마예요? 9천만 원? 9천만 원 좀 넘게 받는다라는 뜻이죠. 9천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2천만 원하고 그리고는 취득세라든지 명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2,500만 원 정도 내 돈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내 돈이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세가 1억 2, 3천 이렇게 하면은 전세는 1억 천 정도였어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 20몇 평 이런 아파트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러면은 낙찰가가 1억 천 정도면 거의 전세도 1억 천 정도였어요. 그러면 1억 천에 대해서 전세를 놓을 수는 없죠. 투자자가. 대출도 많이 받아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거 나가니까 월세 수익을 위한 거니까, 그럼 월세를 놓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얼마, 2천만 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받아요. 회사 숙소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월세도 또박또박 잘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1,000만 원을 보증금을 받는다 그러면은 1억 천에서 1,000만 원 보증금 받으면은 나머지 1억에 대해서 그 당시 일부를 받았어요. 1%. 그러면 1억에 1%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 이자 나가는 게 얼마예요? 대출 금리가 3, 4% 이렇게 잡을 때 예를 들면은 많이 잡아서 4%라고 하더라도 얼마예요? 1년이면은 예를 들면 9천만 원을 빌렸다. 이러면은 4% 하면 얼마죠? 그러면은 360만 원 됩니까? 360만 원 하면은 한 달 이자는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서 30만 원 이자 내고 7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개 가지고 있으면은 짭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저도 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통영 지원까지 이제 입찰을 다니고 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빠져나왔죠. 다들 빠져나오고 물론 그 중에는 한두 물건을 못 빼고 그대로 아직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신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했었죠. 어떡하죠? 소장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월세 예전처럼 받으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무조건 낮추고 전세로 뺄 수 있으면 전세로 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분도 몇 년 동안 버텼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은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다 정리했고 근데 한 개는 이제 지금 월세를 낮춰도 예전 받을 때보다 반값으로 낮춰도 들어올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다 아파트 월세를 엄청나게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싸게 내놔도 임대가 안 나가요. 그래서 공실 상태에서 이렇게 관리비 막 내고 있고 얼마 전부터는 그렇거든요. 속 많이 상해 있고 그래요. 자,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월세를 엄청나게 내렸다고요. 다 내려주고. 왜? 다른 데도 내리니까 더 좋은데, 새 아파트 좋은데도 월세 얼마 안 하니까. 그럼 이동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0, 30평대 아파트 그 임대료가, 월세가 원룸 임대료밖에 더 됩니까? 원룸보다 더 싸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 상황이 어떻겠느냐라는 거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매가 나오면은 반값 이하로 낙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제시 원룸 같은 경우에 제가 세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입찰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은 21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낙찰된 것도 뭐 계속 낙찰이 되고 있어요. 계속 낙찰이 되는데 뭐 40몇 %, 50몇 % 이 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8월 18일이에요. 일요일 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거제시 원룸에 대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낙찰된 사건, 낙찰가라든가 이런 거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현재 앞으로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입지가 좀 괜찮은 거, 남들이 그 말은 뭐냐면 입지가 괜찮은 거, 뭐 괜찮은 거 이거를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물건 대비해 가지고 조회수가 좀 많은 그런 물건 여러분께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일이고 그죠? 8월 16일 날 금요일 날 낙찰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고현동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현동은 아십니까? 고현동 좋아요, 살기가. 고현동 아파트 나오면은 참 낙찰가율도 높고 했었는데, 자, 이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빨갛게 뜨죠? 그죠? 이게 다 경매예요. 이것도 경매, 베스트타운 있네. 여기 경매, 이것도 경매, 고려 3차도 경매 있고, 여기도 경매가 있고, 지금 그러네요. 그죠? 자, 우선은 정신없으니까 요건 끄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 나온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가 됩니다. 뭐, 본인이 가보셔야지, 뭐, 어떻다, 뭐, 거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어떠하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런 물건 관심 없으실 테니까, 간단히 지도로만 보고 지금 지나가겠습니다. 자, 고현동 993-3번지네요. 그죠? 낙찰된 사건. 지금 토지 면적이 79평, 약 79평, 건물 면적 약 131평, 감정가는 약 9억 1천만원, 9억 1천 살짝 못 되네요. 그런데 여러 번 유찰이 됐다가 이번에 7명이 입찰했습니다. 7명이 입찰해서 7명이 입찰하다 보니까 전회 최저가를 넘겼네요. 그래서 약 5억 천, 약 5억 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차순위가 4억 6,600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은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예, 뭐 왜 그렇게 많이 썼어?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 금액은 뭐 불확실한 겁니다. 일단 낙찰가는 정확한 거니까 약 5억 천, 감정가 대비 56% 선에서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고요. 특별한 하자가 있었습니까? 한 거 한번 봅시다.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아래로 똑같으니까 일단 뭐 건물 등기부로 볼게요. 보니까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4년 2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군요. 2014년 2월 18일, 2015년 10월 14일 근저당, 농협 근저당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2015년 10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뭐 근저당 있고요. 임차권 등기 있고 경매 들어오고 임차권 등기 있고 임차권 등기 있고 임차권 등기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가 있다 이 말은 임차인들이 그죠? 임차권 등기를 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그러고 이사를 간 모양이에요. 여기 보세요. 보통 왜 임대차 계약하면 2년 하지 않습니까? 전입 2016년, 이 사람은 그 다음에 2016년, 2017년, 2016년 그러겠네요. 만기 됐겠다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모양입니다. 임차권 등기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 임차인 현황이 보니까 많이 있네요. 임차인이 여기 상으로는 11명이 돼 있고요. 11명이 돼 있고 임차 보증금 합계가 6억 6,200입니다. 월세 합계 50만 원이고 6억 6,200 임차 보증금 합계 월세 합계 50만 원. 전세를 많이 넣었다 그죠? 전세를 많이 넣어서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많이 넣었다 이러면은 그래도 소액 임차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보증금만 가지고 하고 월세로 했다면 큰 피해들이 없는데 이렇게 뭐 전세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금액이 커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그 보증금 금액을 넘어서 버린다든지 그러면 최우선 변제조차도 하나도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피해가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아까 말소기준 등기가 언제였습니까? 말소기준 등기 2015년 10월 14일 근저당인데요. 2015년 10월 14일 이 날짜보다 빠른 이제 전입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그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2013년 해서 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 2014년 역시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있네요. 그죠? 이 세 사람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낙찰 받은 게 이게 적정선인가 이것 때문에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낙찰가를 가지고 낙찰가가 약 5억 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비용 579만 얼마 이거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5억 400 얼마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돼 가지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고요. 그죠? 소액 임차인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 1,500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확정을 받았으면 우선 변제에서 또 받게 되거든요. 그 날짜, 확정 일자하고 근저당 날짜하고 우선 순위를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사람들 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한, 경매 신청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인 농협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선순위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의 저기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건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낙찰가가 얼마였죠? 낙찰가가 5억 1000만 원 약간 넘는데요. 결국은 5억 1511만 원에서 낙찰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힘이 들겠네요. 그죠? 받는 사람 이제 배당받는 사람 일부는 괜찮지만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좀 있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받아도 받는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동동 다가구 원룸은 기각이 됐고요. 기각이 돼버렸고 또 동일한 날짜에 거제시 고현동 역시 고현동 물건이 하나 더 낙찰이 됐습니다. 하나 더 낙찰이 됐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7억 7,700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 반값으로 떨어져 있다가 이번에는 감정가 대비 61.49%로 4억 7,820만 원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많네요. 임차인이 13명입니다. 13명이고 임차 보증금 합계가 4억 2,100이고 월세 합계가 9,500만 원. 상당하죠. 그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임차 보증금만 해도 4억 2,100에다가 월세 합계가 95만 원이었는데 자 길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예상 배당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이번에 낙찰된 금액이 4억 7,820입니다. 경매비용 565만 4천원, 실제 배당할 금액은 4억 7,254만 6천원. 여기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몇 명이죠? 7명입니다. 7명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얼마라도 1,400 어쩌고 저쩌고 800 걸은 사람은 800 다 받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100% 배당을 받으니까 피해가 없다 그죠? 나머지 밑에 1,500에서 1,400 받는 사람도 역시 뭐 경매 들어가고 임대료 냈겠습니까? 그래서 1년 가까이 뭐 임대료 안 내는 거, 월차임 안 낸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손해 볼 게 전혀 없어요. 요 부분도 그렇고 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한번 뭐 대부분 봅시다. 임차인 13명이었죠. 그죠? 그런데 뭐 배당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람 같은 거 5천만 원이라도 배당이 하나도 없고 1억 이 사람도 배당이 없고 5천만 이 사람도 역시 배당이 없고 4,400도 배당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 4,400씩.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에 좀 스트레스가 있겠으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사비를 지원을 하면서 잘 협의를 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나머지 일부 배당 또는 전액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명도비도 안 들고 원마당에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어떻다고요? 감정가 대비 61.49%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나마 고현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56% 61%로 낙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 같은 게 한번 그냥 금액만 봅시다. 거제시 상동동 같은 경우에는 7억
7억 793만 3,270 이렇게 될 때 약 7억 800이죠. 그럴 때 낙찰가는 뭡니까? 낙찰가는 2억 9천에서 41%. 그리고 거제식 4등면 같은 경우에는 57%, 연초면 오비리 39%, 장평동 67%. 그래서 이 금액만 퍼센트만 보면 볼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 보증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봐서 토탈에서 얼마 선에서 낙찰이 됐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거의 반값 또는 반값보다 훨씬 낮게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명도한 이후에 저기를 임차인을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임차인을 넣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같은 데도 엄청나게 그냥 비워둘 수 없으니까, 비워두면 관리비 나가고 하니까 너무너무 저렴하게 정말 임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원룸에 얼마를 내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건지, 유치를 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도 되게 걱정되고요. 그죠? 하지만 정말로 몇 억 안 되는 돈으로 원룸 건물을 원룸 건물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현장 가셔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셔서 항상 그 경매물건 좀 너무 앉아서 뭐 인터넷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편하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면 돈을 못 법니다. 발품 파시면서 내가 발품 파는 만큼 나한테 수익이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꼭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 멀리 계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건 빤해요. 다른 것보다 뭐 현황을 많이 물어봐요. 사진으로 확인 안 되는 이면의 어떤 부분이 그게 어디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관심 가는 물건이 있으면 하루 시간 내셔가지고 드라이브 삼아 또 거제 가면 또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가서 현황 한번 보시고, 그리고는 인근 부동산 몇 군데 들러서 지금 임대 같은 상황이 어떤 건지 참을고 휘휘 둘러보시면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낙찰은 반값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낙찰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2편에는 지금 앞으로 진해 입찰 들어갈 수 있는 사건 몇 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